네, 오셨는데요. 좀 현실감이 없으시죠? 두 분께 먼저 인사말부터 듣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는지, 어느 분의 꼬임을 받으셨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신의 20일 참 발간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꼬이는 이제 신의 20일에 대해 당첨 이렇게 발간 2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토크박스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둘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관객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또 오랜만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흔쾌히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도 역시 신의 21일 발행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의 21일에 이어서 만들어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설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의 21이 사실 올해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사람 나이로 따지면 20살이에요. 20살은 굉장히 청춘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국의 배우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두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청춘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후한미가 더 느껴지시는데 왜 아직도 아니죠. 저희가 작년에 제주 2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21인 거예요. 신의 21보다 저희가 한 살 많은 거예요. 연년생. 이 청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정재 씨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청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단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늘 사실은 두 배우를 지난 20년 동안 괴롭혀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개봉할 때마다 촬영장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가서 스케치하고 또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만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처음인데 어떻게 좀 이 자리에 오셔서 좀 그 지난 20년을 돌아보셨을 때 신의 20일과의 추억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도 그 정재 씨도 그거 이제 신의 20일이 또 한국 영화 대표하는 영화 잡지이다 보니까 아마 그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신의 20일에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의 영화 인생과 신의 20일의 영화 인생이 거의 같은 기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함께 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잡지가 이렇게 함께 했던 배우들을 물론 이제 저희 빼놓고 여러 토크박스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섭섭하게 말은 뭐 20주년 특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냥 뒤늦게 이렇게 이번에 좀 얘는 해보자 이런 1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간을 함께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의 21이 그냥 뭐 영화를 소개하는 잡지 그 텍스트의 어떤 전달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 많은 영화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정재 씨와 저의 역사도 담겨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 오늘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영화 개봉 때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주 시간과 어떤 그런 즐거움을 시네이시대에서 찾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또 애독자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일적으로는 또 같이 영화를 이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스매시에 대해서 자꾸 파고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두 분의 영화, 두 분의 인생, 두 분의 우정 이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20년을 돌아봤을 때 제일 두 사람이라는 한 명의 대표적인 배우를 만들어낸 영화가 1998년이죠. 태양은 없다라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두 분도 처음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김성수 감독님이 이 한국의 두 배우를 이렇게 다른 미학을 가지고 있는 두 남자를 한 영화에서 만나게 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자 정말 성견지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딱 만났을 때 서로 좀 적수다 이런 느낌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만남이 어떠셨는지 같이 연기한 배우로서 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어떤 그런 혼란 상태였어요. 그런데 때문없다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리딩을 같이 감독님과 하면서 정성 씨하고 같이 호흡도 한번 맞춰보고 그다음에 본인 그 캐릭터에 맞게 혹은 이제 본인 자신에 맞게 대사도 조금씩 이렇게 바꾸고 혹은 이제 씬 같은 것들도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하는 그런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것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정 씨를 그때 처음 봤을 때 영화를 만드는데 연기를 하는 것보다도 영화를 만드는데 열정이 너무나도 강하고 아주 여의적이었고 그래서 왜 나는 같은 나이인데 또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연기를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열정이 아직까지 없을까라는 부러움이 그때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김성수 감독님이나 이현 씨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보면 좀 재밌게 처음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김성수 감독님이랑 너무 이제 한 작품 같이 하시고 친근하시고 편하시고 그런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에 어떻게 보면 조금 쫄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정재 씨가 어떠셨는지 옆에서 지켜보시는. 사실 이제 정재 씨랑의 인연은 정재 씨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하고 저는 아스팔트 생활이라는 모래시계보다 뒤에 나온 드라마인데 SBS에서 신인 배우상을 준다고 나무상을 준다고 하는데 공동수상이래요. 무슨 상이 두 개야.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이 이정재 씨니까 모래시계? 그래. 같이 가는 그래서 같이 수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사실 언론에서도 양현 씨, 이정재, 정우성에서 약간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하려고 했었던 분위기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어리고 낯도 가리고 그러니까 수상하고 이제 수감을 얘기하는 자리에 스테이지에 올라갔는데 서로 낯을 가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인사만 대충 하고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소감만 얘기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동갑내기에서 그렇게 멋진 어떤 다른 나와의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 배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저에게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롭다를 이제 비트 끝나고 태양롭다를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께서 이정재 때 그랬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하게 됐죠. 사실 이제 굉장히 설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또 쾌감이 있거든요. 촬영에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둘의 교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신나게 정재 씨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영화팀 태양롭다 영화팀이 다 비트 팀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정재 씨가 성인 같은 입장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제가 좀 많이 워낙 말이 없고 나 생각에서 극성스러워봤자 별거 없었는데 내 나름대로는 많이 이렇게 속에서 극성스럽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뜨거웠던 눈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배려가 첫 촬영 때서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다 비트 촬영 감독님의 조명 감독님의 또다 감독님 뭐 이런 주요 이제 스태프분들도 다 비트를 같이 했었다는 스태프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성 씨와 그 스태프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그 친근하고 아주 끈끈한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처음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접하게 되니까 스태프들도 그렇고 우성 씨도 그렇고 특히 우성 씨가 이제 빨리 정재 씨가 빨리 여기 팀하고 빨리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자리도 막 만들고 막 더 많이 챙겨줬었어요. 사실. 그 친해지는 과정이 무언 수행과 같아요. 눈빛으로. 네, 정재 씨랑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친해지는 방법은 술자리잖아요. 네. 술자리가 이제 뭐 촬영 끝나면 술자리가 만들어지면은 둘이 뭐 별말이 없으니까 그냥 별말 없이 술을 마시면서 오래 시간 있으면 오늘 그 시간만큼 친해졌구나 그거예요. 그럼 그윽하게 서로를 바라보시는 건가요? 네, 뭐 한잔 더 할까요? 마시고 병 비었네? 컴배하고 마시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 사실 그 최근에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조금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이제 대등한 관계의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때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같은 나이고 같이 이런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이 무언가 나와 다른 게 무엇인가 좀 캐내고 조금 이렇게 좀 경계할 법도 한데 어떤 점이 서로를 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만들어줬던 것일까 그 지점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서로에 대한 인정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저 사람의 매력이 크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지려고 그걸 뺏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독특한 매력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그거와 내가 항상 같이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 역시 그 태양롭다 안에서의 콩비라는 캐릭터와 도철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상반된 이미지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른 매력을 발산해서 그걸 그냥 관객들에게 전달해서 그 다른 매력의 두 청춘이 각자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 그걸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더 개인 배우로서 개인 이정적보다 더 맞춰야지. 혹은 뭐 정재 씨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현장에서 임했기 때문에 정말 그 뭐 술자리에서 말은 없었지만 정말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정말 재밌게 촬영 과정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이정재 씨는 사실은 이제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면 끈끈했던 관계도 조금 이제 희박해지게 마련이고 바쁜 생활도 있고 또 다른 작품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 분은 그 이후에 사실 작품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그런 인연을 이어왔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우성 씨의 매력 포인트는
그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한가? 혹은 괜찮은가? 편한가? 뭐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이제 아주 신경 많이 써주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저도 이제 느껴지니까 뭐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뭔가 더 자주 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그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솔직히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서놓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로 저희가 이렇게 친해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쭉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이 되셨는지 작품을 하실 때 사실 서로 어떤 상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사실 작품이 상영이 됐을 때 언론이나 어떤 쪽에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이정재 씨 작품이 개봉을 하면은 바로 정우성 씨 의견을 묻고, 정우성 씨 작품이 개봉을 하면 바로 이정재 씨 의견을 묻게 마련이에요. 근데 두 분은 정말 그런 과정이 작품 하시기 전에 결정하실 때 혹은 작품이 나왔을 때 서로 좀 소통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 배우가 작품을 결정할 때는 온전히 그 배우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재 씨랑 저랑 이제 어떤 작품을 결정을 하게 되면 저 이거 하게 됐어요라고 얘기할 때 어떤 고민을 거쳐서 이게 어떤 거 같고 이 캐릭터가 뭐가 부족한 거 같은데 어떻게 그걸 실어 나가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걸 옆에서 그냥 조용히 채워나가는 서로의 각자의 모습을 존중을 해주고, 그게 이제 작품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해서 저기다가 그걸 체화시켰구나. 그랬을 때 이제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해주는 게 친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은 온전히 나 스스로가 이뤄내는 거지 친구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건 친구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나도 정재 씨를 봤을 때 편하고 정재 씨도 나를 이렇게 봐주면서 어떤 결과가 기대치 이하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번엔 이런 걸 너무 잘했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걸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저거가 이랬다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매력을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 얘기보다 더 값어치 있는 어떤 소리에 대한 경례인 것 같아요. 혹시 이정재 씨는 그래도 이 작품은 좀 나랑 상의를 해서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실 줄 있으신지. 우성 씨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그거를 전적으로 저는 지지를 하고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그 캐릭터가 더 잘 연기를 하실 수 있게 뭔가를 조금씩 저도 뭔가 이런 거는 어때요? 저런 거는 어때요? 라고 하면서 아주 잠깐씩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작품을 고르시고 또 출연을 하고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 거는 조금 어땠어요? 라는 얘기는
그리고 저희가 벌써 이제 연기 생활이 이제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영화를 하고 나면은 저 장면에서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아 저 장면은 내가 참 잘했구나라는 거가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저도 알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작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굉장히 잘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떠한 조건들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연습했었던 것 혹은 생각했었던 것만큼 잘 안 나올 때가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상대 배우하고 또 호흡을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아, 어떤 면에서 잘했고 어떤 면에서 못했구나 이런 거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못하고 혹은 못했다라는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장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되는 것들은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전히 아, 왜 그랬어요? 이거 그냥 잘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영화 2시간 정도 보면은 주연 배우가 나오는 분량이 거의 1시간 10분, 2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시간 10분, 20분 동안에 못한 장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5장면 내외 정도인 거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아 그렇다면 나머지 1시간 이상은 다 잘했다는 건데 왜 굳이 못한 아쉬운 장면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또 본인도 알죠. 그런 거는 저희에게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말 잘했던 장면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서로 두 분이 홍준현, 도철의 그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20년 동안 쭉 하셨던 작품들 중에 상대방의 작품 캐릭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 캐릭터가 있으시면 서로 좀 격려를 그 캐릭터에 대해 해주시면 어떨까? 격려한다니까. 저는 그 태어났다가 끝나고 참 홍기를 보고 어떻게 홍기를 저렇게 잘했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도철을 약간 이제 그때는 이 친구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배우의 마음에서 내가 도철을 왜 좀 더 끌어올리지 못했지? 우리가 저렇게 멋들어지게 지금 청춘에 어떤 자기의 허황되면 허황된 그리고 그 외로움 같은 것들을 홍기는 다 보여주고 있는데 도철이는 너무 그냥 도철이의 개인적 어떤 우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까지 왜 보는 못했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이정재 정말 대단한 배우다 그렇게 인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계속해서 모든 작품들이 어떤 작품이 더 낫다 안 낫다는 상관없이 정재 씨가 계속해서 이제 이정재라는 이정재 표의 연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정재 씨는 특별히 좀 마음에 드신 정우성 씨의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우성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제가 보았을 때는 캐릭터들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그 차이를 아주 크게 못 느끼시는 분들도 뭐 조금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틀리거든요. 뭐 감시자들, 바람잡이너 뭐 요즘 그 신의 한 요 근래 나왔었던 영화들 보면 너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마담뱅덕 같은 데서 첫 씬 정도, 첫 씬은 아니지만 거의 초반 부분에 이제 그 연세 있으신 분들 그 강의실에서 소설을 뭐 왜 쓰느냐, 뭐 소설을 잘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이 내가 여기
여태까지 봐왔었던 그 정우성하고 완전히 다른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는 제가 근래 굉장히 좀 깜짝 놀랐었던 그런 연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라는 게 배우들은 쭉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생기잖아요. 그간 이제 좀 예전에 연기를 했을 때랑 지금의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의 연기의 스타일이나 어떤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늘 이정재 씨가 우리 둘 다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와 지금 또 많은 작품을 하시면서 느끼는 연기에 대한 체감 정도는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좀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각자 서로에 대한 거. 각자 서로에 대한. 네. 아닙니다. 연기라는 게 뭐 어떤 작품에서는 뭐 좀 역할을 잘 소화해낼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욕심이 조금 이제 앞서다 보면은 또 그게 또 잘 매칭이 좀 이렇게 딱 맞지 않는 듯한 그런 경험들도 사실 좀 있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고 또 지나고 또 한 캐릭터를 소화해내고 또 다 지나가고 나면은 조금씩 성장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뭐 제 연기에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딱히 이렇게 막 아주 만족하지는 않는데 조금 더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하는 뿐이죠. 네, 저도 그래요. 그냥 어제 전장처럼 연기하지 말아야지. 늘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새로운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롭다라는 건 이제 내가 표현하지 않았던 내 안에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표현하고 발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모든 캐릭터를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우고 나 스스로의 철학으로 나 스스로의 연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서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박함이 있다는 생각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것이고